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 그동안 대선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정을 받은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야당에서 내일 국민의힘이 대선 관련 비전 발표회를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동안 조정을 했던 어, 대선 관련주들의 그 단기적인 반등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그 국민의힘 그 후보들이 비전 발표를 오후 1시부터 한다고 하니까요. 그 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본 내용은 운영자의 주관적 분석이니까 매매에 참고하시되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선 관련주를 함에 있어 단순히 언론에 나와 있는 지지율을 중심으로 해서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을 다 다룰 수 없고요. 지지율 높은 후보, 그 다음에 최근에 거래량이 비교적 좋고 많이 거래가 수반됐던 종목들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종합주가지수가 미국의 FDA 화이자 백신 정식 승인 이런 보도로 인해서 미국도 많이 올랐고 우리도 많이 올랐죠. 종합주가지수가 언제 이렇게 하락했는가 싶을 정도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물론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은 미국발 통화 환수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죠. 너무 어, 아무리 그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급작스러운 그런 테이퍼링은 없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만한 수준의 그런 그 테이퍼링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했다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모더나 백신이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잘 도입될 거라는 그런 기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과 소비재 관련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또 특히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뉴스로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향후 3년간 국내 180조 정도 집중 투자, 반도체와 인공지능, 5G 이동통신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특이한 것은 또 LG화학이 어제 그 리콜 후유증으로 오늘 또 추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 다음에 최근에 아무래도 그 반도체와 더불어 2차 전지 업종들은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LG 화학의 그런 후유증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동안 고공행진하던 에코프로 관련 기업이라든가 뭐 천보 같은 그 2차 전지 종목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다고 하는 것. 아무래도 그동안의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조금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죠.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대선 내일 첫 행사로 오후 1시에 13명의 대선 주자가 비전 발표회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발표하는 거는 후보들 간의 토론이라든가 질의응답 이런 쪽이 아니고 순수하게 각 캠프에서 작성한 그 앞으로의 그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정견 발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어느 후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여하튼 지지율이 높은 후보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높아질 거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 국민의힘 후보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론 10%대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는 그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로 이렇게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덕성이라든가 애니능률, 웹스, 대원전선은 윤석열 후보의 대표 관련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경남 스틸, 한국 현재 이런 것들은 홍준표 후보, 또 대신정보, 서한 이런 종목들은 유승민 후보 쪽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기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주가의 하락폭하고 과거 고점이 얼마 정도 올라갔었고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가격대에서 하락이 됐었는지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완전히 그 시장의 거래량이라든가 또는 그 수급 동향 또 차트 이런 것들을 본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좌우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의 그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내용이 좀 불편하시다면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덕성이 윤석열 관련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 대표이사라든가 이쪽에 있는 사내이사. 근데 이제 사회이사죠. 사회이사 그분이 최근에 바이오로그라고 하는 회사로 그 주주총회를 통해서 옮겨가셨죠. 이게 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번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 그 덕성에 근무하시던 사회이사분이 이쪽에 정식 이사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김원일 이사라고 하시는 분이죠. 옮겨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덕성이 약간 조정하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최근에 대량 거래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온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임시 주주총회 결과인데요. 임시 주주총회가 6월 29일 날 있었고 김원일 요 분이죠. 덕성의 사회이사로 있었는데 덕성의 사회이사로 있다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로 옮겼다고 하는 점. 요거로 인해서 뭐 그것 때문에 덕성이 빠진 거는 물론 아니겠죠. 그런데 윤석열 관련주로 많이 인식이 되면서 최근에 그 윤석열 순수하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좀 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주가가 여기 7월 달까지만 해도 주가가 급락하고 할 때, 뭐 장모님의 구속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고, 어느 당에 입당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7월 말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하면서 정치 선언을 했죠. 7월 말. 그러고서 주가가 다시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최근에 이제 급락은 좀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하면서 당 대표와의 불화라든가 또는 그 대선 그 토론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둘러싸고 알력이 좀 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부 일단 입당을 하게 되니까 13대 뭐 12대 1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아무래도 그 검찰 쪽에만 계시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런 비전은 조금 그 취약하다고 할까요? 조금 약점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토론이라든가 또는 말에 대한 그 일종의 구설수 이런 걸로 인해서 다소 그 활동을 자제하고 지지율이 침체를 보이다가 전격적으로 그 비전 발표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차트상으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동안의 하락폭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비전 발표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면은 앞으로도
주가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고요. 오늘 그거에 대한 반영으로 주가가 그동안 50만 주대까지 급락하다가 오늘 120만 주로 거래량도 다소 증가하면서 항상 전강 후약 패턴으로 후에 빠지는 그런 패턴에서 오늘은 장대 양봉, 아무래도 내일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고요. 특별히 뭐 그 대선 관련주를 외국인들이 뭐 매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그 바닥권에서 매집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하는 점. 아무래도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큰 그런 종목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애니능률도 마찬가지죠. 애니능률은 제1 대주주가 한국 야쿠르트 회장님이 윤석열 후보하고 같은 그 파평윤 씨, 요걸로 인해서 어, 같은 그 동성 동본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고 덕성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바닥권에서 반전의 포인트를 노리는 그런 상황이죠. 웹스라고 하는 종목도 환경 관련주로 도시계획 환경 관련으로 많이 인식이 돼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가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해가지고 정계의 뜻이 있을 때 주가가 만 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절반 정도 하락하고 역시 바닥권에서 양봉으로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역시 가격대는 지금 현재 많이 하락되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 보통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넘던 그런 주식들이니까요. 관심권에 가격대가 진입을 하면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공방전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이제 웅진이라는 종목, 마찬가지로 웅진 회장님, 윤석금 회장님과 동성이라는 종친이죠, 종친. 그런 측면 때문에 주가가 이미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강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당대표와의 불화 이런 쪽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우리가 여러 번 이번 대선에서 느끼는 가장 큰 포인트는 지지율하고 이 후보의 단순 말실수라든가 또는 무슨 토론이라든가 또는 여러 후보들의 그 견제 이런 거에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두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대원전선이 또 있죠. 사회이사분이 같은 서울법대 공문으로 알려져 있어서 한때 주가가 3,800원, 4,000원대까지 대량 거래 1억 주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고요. 중간에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그 회사 내부적으로 대주주들의 지분 약 한 3, 400만 주 정도 매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이후에 하락한 거는 아닌 게 아니라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크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됐다고 하는 점. 최근에 또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아주 양봉을 보여주면서 바닥권 탈출할 수 있는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이제 그 여당 관련은 내일 그 이슈에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당 후보들에 대한 거는 제하고요. 우선 얘기해 준 대로 홍준표 관련주로 경남 스틸을 뽑을 수가 있겠죠. 경남 같은 고향이다. 고향 관련주로 엮이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었죠.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잘 알려진 동신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 원대에 있다가 뭐 주가가 급등한 사례도 있고요. 근데 경남 스틸도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그 지지율을 약진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다소 대중들하고 실수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당의 강력한 견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선 그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하고 알력이 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이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올라오면서 주가도 바닥에서 4,000원대에서 5위, 이 대선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주가가 급등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죠. 오늘 또 장중에 무려 6,600원까지 급등했다. 종가 무려 밀렸는데요. 일단은 내일 어떤 그 반전 포인트는 만약에 홍준표 후보의 정견 발표라든가 이런 게 획기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런다면은 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타임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장대 음봉으로 마감한 것이 다소 부담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가도 3,500만 주나 오늘 거래가 또 됐거든요. 내일 과연 이 거래량을 뚫고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여러분들의 그 판단에 맡기고요. 여러분들이 잘 선별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한국 선제도 마찬가지로 회사 공장이 과거에 그 밀양 신공하는 쪽 그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홍준표 그 후보가 경남지사를 할 때 인연을 맺었던 그런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주가도 최근에 급등을 했네요. 홍준표 후보가 그 부상할 때마다 주가가 이 한국 선제도 급등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경남 스틸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그런 패턴으로 있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이제 서한이라고 하는 거는 유승민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서한의 그 내부 유보율도 괜찮고요.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대구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건설업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회이사가 유승민 후보하고 인척 관계가 된다. 그래서 주가도 급등했다. 최근에 또 마찬가지예요. 패턴은 바닥권에서 양봉으로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런 모습이죠. 고점에 주가도 한때 이게 최재형 관련주로도 많이 분류돼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유승민 후보하고도 관련이 있다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고, 제일 대표적인 거는 대신정보통신을 들 수 있죠. 대신정보통신이 윈스콘신 그 출신 그 대표이사분이 아마 거기 위스콘신 출신인 것 같고요. 유승민 그 후보도 거기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유승민 관련으로 유승민 후보도 지지율 10%대로 지금 홍준표 후보에 이어서 3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하고도 인과관계가 좀 아주 끈끈한 인과관계가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번 정경훈 발표에 상당한 그 파워를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아무래도 내일 오후 1시부터니까요. 오전부터 정견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선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장중에 당일 매매하는 세력들을 포함해서 주가의 변동이 클 것으로 생각돼서 오늘은 국민의힘 내일 정견 발표와 관련해서요. 야당의 대표 주자인 관련 그 후보들의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일 여러분들께서 슬기롭게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